안녕하세요. 금요일의 특별 코너 금주한방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번 주의 수급으로 이번 주를 정리해보고 또 투자자분들의 사연과 고민으로 다음 주를 대비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을 한 방에 날려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송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드레스 코드가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일부러 맞춰 입고 오신 건가요? 이 얘기 진짜 하실 줄 몰랐는데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좋은 날이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뭐 굉장히 좋은 내용 또 오늘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더 마음도 맞으면서 소통도 잘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금주한방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몰린 종목들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기관의 순매수가 몰린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는 SK 하이닉스가 차지했습니다. 이번 주에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 종목이었죠. 그리고 2위는 HD 한국조선해양이었는데요.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의 합병 소식에 어제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3위는 현대로템이고 4위는 SK스퀘어와 SK가 나란히 4, 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몰렸던 종목들 탑10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SK 하이닉스가 1위 자리에 올랐고요. 2위 카카오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6거래일 연속 들어왔습니다. 다만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김범수 창업자의 이 사법 리스크에 낙폭을 키웠는데요. 다음 주에는 어떻게 흘러갈지 잠시 후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3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월요일 날 강세를 보였죠. 그리고 삼성중공업과 현대모비스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좀 엇갈린 흐름을 보이더라고요. SK 하이닉스는 꾸준히 오른 반면 삼성전자는 하락세를 이어갔어요. SK 하이닉스 다음 주 전망은 어떨까요? 예, 저는 일단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HBM 지금 이제 경쟁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S&P 500을 또 얘기하는 수가 없는데 S&P 500이 또 사상추이를 다시 한번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AI 랠리가 다시 한번 시작이 되면서 S&P 500도 사상치를 기록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이제 긍정적인 영향이 우리 증시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당연히 이제 주도하고 있는 것 자체가 AI 랠리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 수급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HBM 같은 경우는 절대 끝날 수가 없습니다. 자, 쉽게 우리가 1차원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약간 뭐 엔비디아,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HBM 확보 경쟁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가장 큰 수혜는 SK 하이닉스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적으로 점유율 50% 지금 이제 HBM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저 이러한 기대감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다음 달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도 있고 이제 경제 지표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눌렸을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전고점 그러니까 30만 6천 원까지는 한번 갈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반도체 지금 업황 자체가 또 다시 한번 개선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던 SK 하이닉스 다음 주에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이 수익을 보는 기업도 있을 테고 피해를 보는 기업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반도체 종목들 다음 주 전망은 어떨까요? 반도체 전반적으로 지금 다 같이 가는 시즌은 아닙니다. 약간 차세대 반도체냐 HBM이냐 아니면은 D램 낸드 쪽이냐 이렇게 좀 갈리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약간 저는 여러분들한테 차세대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단순 기대감에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HBM 쪽에 여러분들이 좀 약간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약간 최근에 좀 눌려있는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한미 반도체도 최근에 좀 많이 눌렸는데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최근에 한번 시세 정도 나와줬다가 지금 다시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8만 7천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어느 정도 거래량이 들어올 수 있는 약간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HBM 쪽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종목이에요. 그리고 TC 본더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 최근에 시세 분출 안 한 종목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최근에 끝낸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이제 D램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시장의 관심 자체가 HBM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우리가 하반기까지 넓혀 본다라고 하면은 약간 유리기판 양상 기대감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단순 기대감에 이렇게 움직이는
테마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실적도 반영되는 테마라고 하면은 HBM밖에 없습니다. HBM 아직까지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엔비디아 컨퍼런스 콜에서도 젠슨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AI에 대한 수요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리스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약간 한 종목 정도는 꼭 갖고 가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좀 눌려있는 것들 소부장도 좋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HBM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는 다 같이 움직이는 흐름보다는 우리가 HBM 쪽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특히 한미 반도체를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기관의 수급이 집중됐던 HD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 조선 계열사인 HD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가 합병한다는 소식에 정말 큰 수혜를 받았어요. 강세를 어제 오늘 이어가고 있는데 이틀 동안 오른 만큼 다음 주에도 이 이슈가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되게 중요한 게 저희가 딱 저번 주 이 시간에 저희가 삼성중공업이랑 HD 현대 계열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번 주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일단 합병 이슈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자, HD 한국조선해양만 굉장히 잘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합병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HD 현대중공업의 최대 주주가 누구냐면은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75%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HD 현대미포의 최대 주주도 마찬가지로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42% 정도 가지고 있죠.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해서 HD 한국조선해양이 어떤 효과를 얻을 수가 있냐? 약간 지주사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 가치 이제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이제 효과도 더해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큰 조선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은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약간 대형 프로젝트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수주할 수가 있고 수익성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지주사 역할하고 있는 HD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시점이고요. 자, 지금 이제 제가 HD 현대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주에도 강조를 좀 드렸었는데 뭐 우리가 보통 이제 미해군 MRO 이거 하면은 하나오션을 떠올리곤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해군 MRO 이제 사업에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HD 현대 계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해군 MRO도 지금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시점이고요. 이 사실 큰 조선사들끼리 합병을 해가지고 점유율이라든가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거는 어디가 잘하냐면은 중국이랑 일본이 많이 하던 행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합병을 통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거대한 조선사가 된다. 이런 큰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한 9천억 넘게 나왔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30%가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고 수주 잔고도 튼튼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봐요. 지금 이제 최근에 대량 거래도 터졌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의 최대 주주인 HD 한국조선해양 다음 주에도 좋은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 예측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 조선이 마스카 프로젝트가 기대를 계속해서 모으면서 오늘 조선주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들도 온기가 이렇게 퍼지는 모습이었는데 다음 주에는 조선과 조선 기자재 이쪽 모두 관심을 가져볼까요? 여기서 이제 약간 세부적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아나운서님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거든요. 조선이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업황 개선 기대감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우상향을 했었는데 지금 시점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약간 나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약간 조선 기자재 안에서도 엔진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었는데 엔진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국에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심에는 엔진 기술력이 받쳐줘야 됩니다. 중국 애들이 약간 저가 수주로 앞전에 이제 수주를 많이 쓸어 갔었는데 이거를 이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엔진이 없습니다. 엔진 만들 기술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한테도 많이 도와달라고 했었는데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기업들에 대한 이제 낙수 효과가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는 시기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수주 잔고를 쌓아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수주 잔고를 쌓아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낙수 효과가 예상되는 게 바로 이제 조선 기자재 쪽, 특히 이제 엔진 쪽을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엔진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 쪽 매출도 큽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약간 잠잠했다가 다시 한번 순환매 돌고 있는 게 조선 기자재, 특히 엔진 분야이기 때문에 엔진 관련주들도 한 종목 정도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
오늘부터는 조선 기자재 중에서 엔진과 관련된 기업들에 주목해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으로 만나볼 게 카카오입니다. 참 오늘 카카오 주가가 정규장에선 1%대 약세였지만 애프터마켓에서는 5% 가까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마감을 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의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다음 주에도 타격이 이어지겠죠? 예, 일단은 다음 주 초반까지는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조금 보고 있고요. 좀 안타깝죠. 카카오나 네이버나 최근에 이제 정부 정책 기대감도 네. 있었고 AI 모멘텀도 더해지면서 최근에 이제 반등을 많이 이어왔는데 거기에 지금 직격탄 맞은 게 바로 카카오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작지가 않습니다. 지금 검찰 구형이 15년 나왔고 벌금이 5억 정도 지금 나온 상황인데 작지가 않아요.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연관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개인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창업자, 그러니까 김범수 씨가 지금 가지고 있는 카카오 지분이 특수 관계자까지 합치면 24%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카카오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투자 심리를 다음 주 초반까지는 일단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더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힘든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좀 여러분들이 열어놓으시면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앞전에 이때가 이제 21년도 고점인데 17만 원까지도 갔었던 기록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AI 이제 통합 정책 기대감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스테이블 코인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힘들 수가 있지만 중장기적 모멘텀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가 카카오가 이 피해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조금은 들고 가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과기정통부가 이 카카오와 NHN 클라우드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등 세계사와 AI 고속도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렇다면 AI 소프트웨어도 우리가 다음 주에 집중해 볼 만할까요? 예, 저는 일단 AI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젠슨왕, 이제 엔비디아 CEO 얘기도 해드렸는데 AI 인프라 같은 경우는 향후 10년 동안 3조에서 4조 달러로 확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 결국에는 AI 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미 이제 시작이 된 산업인데, 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현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고 실제로 2026년도 그러니까 AI 관련 예산도 대폭 증가를 시켰습니다. 지금 한 최소 20% 정도 증가를 시켰는데,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단기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AI 소프트웨어도 나름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체가 나오는 종목들, 그러니까 뭐 단순 하드웨어 쪽으로 지금 매출 나오는 기업보다는 약간 소프트웨어의 성격이 강한 종목들 체크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이 케바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은 진짜 수년 동안 적자를 이어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실적 굉장히 작지가 않습니다. 진짜 매 분기마다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게 실적이기 때문에 좀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종목들보다는 저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엔 맥락은 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반도체 얘기하다가 한미반도체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AI 같은 경우는 단순 기대감에 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 정책 기대감 같은 경우는 당연히 꾸준하게 이어지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약간 과매수 구간이죠, 지금은. 그래서 약간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카카오도 다음 주에 흔들릴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지금 차익 매물이 그래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약간 우리도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관련주들은 실적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기업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실적을 보고 우리가 진입을 하는 게 중요하고 AI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수급이 몰렸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음 주 전망까지 한번 세워봤는데요. 이어서 우리가 금주 한방의 새로운 그런 포인트 코너죠. 세 분의 종목과 투자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남녀 녹색 밴드를 통해서 쉽게 접수가 가능한데요. 네이버 밴드 공지에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연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채택을 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들어온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률 매니저님. 저는 요즘 네이버 26층에 갇힌 투자자입니다. 그냥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이는데 주가가 주구장창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제 외국인도 기관도 손절, 노란봉투법 때문인가 네이버페이 IPO 이슈가 문제인가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그래도 네이버는 볼벤 중간까지 한번 올릴 걸 기대하고 있어서 물 탈까? 말까? 손절할까 말까 그냥 멍하니 차트만 보고 앉아 있어요.
진짜 이런 우량주도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다는 거. 우량주의 배신감을 이번에 제대로 배웁니다. 매니저님, 도대체 네이버 왜 이래요? 지금이라도 나올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요? 26층에서 탈출구를 찾고 있는 저에게 진짜 한 줄기 빛 같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선 사연자분께 심심한 위로를 보내드리면서 차트 보니까 정말 힘드시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난 6월 23일에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 쭉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네이버가 이렇게나 부진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보통 이제 이유 없이 주가들이 빠지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외국계 리포트에 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골드만삭스가 목표가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냈고 그 다음부터도 이제 광고, 커머스 사업 부분이 앞으로도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그러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점유율이 낮아질 거다. 이런 전망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악화가 된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건 네이버가 급상승한 거는 마찬가지로 AI 모멘텀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단순 기대감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차익 매물이 강한 게 많이 나온 상황이고 자, 중요한 거는 기술적으로도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은 121선 같이 수렴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만약에 무너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전저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못해도 18만 원대까지는 빠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6만 원을 언급을 해주셨어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 제가 대응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목표가를 26만 원 잡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음 아프시겠지만은 이 구간이 저항 매물대예요.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 구간이 저항 매물대이기 때문에 26만 원 저는 목표가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으로 마감할 수도 있고 손실로 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미 손실은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 한 15에서 16% 정도 마이너스 갖고 계실 텐데 저는 약간 중장기적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 우려가 더해진 거지 직접적으로 이제 매출이라든가 어떤 특정 사업 부분이 급격하게 악화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분할 매수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산업 소버린 AI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20만 원, 약간 20만 원 언더까지 내려오면 좋은데 20만 원 언더에서는 약간 추가적인 매수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표가는 26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에 대한 이 조언을 해주셨는데 목표가를 26만 원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거의 본전인 셈인데 소버린 AI의 모멘텀이 있는 만큼 분할 매수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연자분께서 26층에 갇혀 있다고 하셨는데 이 대응 전략까지 쭉 세워주셨어요. 그렇다면 신규 진입은 어렵겠죠? 이렇게 좀 네. 보유자분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장기적으로 네네. 바라본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렇죠. 신규로 진입하신다고 하면은 최대한 저렴하게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거래량은 유지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0만 원 언더 쪽에서는 신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조금 보고 있고요. 네이버 지금 전사업 부문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주요 증권사에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지금 이제 앞으로 미래 성장성을 낮춰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찬물로 더해진 거지 아직까지는 나쁘지가 않다. 그래서 저는 20만 원 언더에서는 신규 진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보유자의 대응 전략과 함께 이 신규 진입자, 투자자의 그 조언도 해주셨으니까요. 모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률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기술적 분석을 배우기 시작한 초보 투자자입니다. 방산이 예전에 비해서 안 좋다고 하지만 현대로템을 다시 매수하려고 하고 있어서 저의 기술적 분석이 맞는지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송률 매니저께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7만 9천 원대의 하방 지지라인이 형성돼 있고 저항대인 19만 5천 원을 넘어서면 21만 2천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이평선인 5일선이 곧 21선과 60일선을 넘어서고 이평선들이 다시 정배열로 바뀌면서 다시 상승 추세로 변화할 걸 예상하고 있어서 월요일 시초가에 매수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분석이 잘못됐거나 놓친 부분이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사연만 봐도 차트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되게 교과서적으로 분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매니저님이 보셨을 때는 잘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이거 지금 방송용이라서 이렇게 직격탄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 보조지표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테지만은 후행성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보조지표 비중보다는 저는 기업 분석 쪽에 많이 좀 포커스를 두시면 좋겠다.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점 22만 원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박스권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한 가지 체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방산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방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유럽 쪽으로도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또 하나 포커스 둬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중동 쪽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중동 쪽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중동 쪽에도 노후된 탱크들이나 전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교체 수요가 67조 원이에요.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방산은 끝나지가 않았다라고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대로템 하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크게 세 가지 사업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산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철도 사업부, 세 번째는 뭐 수소 사업부가 있는데 가장 비중이 큰 거는 방산 사업부입니다. 방산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한 54%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고 이 철도 사업부 그러니까 레일 솔루션이거든요. 레일 솔루션이 한 34% 정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되는 방산 모멘텀이 있었지만은 레일 사업부도 굉장히 중요하게 한몫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전에 철도 사업부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굉장히 부진했었어요. 근데 이제 수익성 악화가 이제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전 사업부가 지금 동반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는 고점 대비했을 때 한 15% 정도 빠졌어요.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장 모멘텀 뚜렷하고 그리고 저는 올해 연말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추가 수주 기대감도 더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미 방산은 시작이 됐고 그 중심에 현대로템이 있는데 지금 중동 쪽에서도 계속해서 MOU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가시화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게 저는 4분기까지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저는 지금 시점에서 좀 보유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고점까지는 돌파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거래량이 상승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22만 원까지는 일단 1차 목표가 잡고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더 뜯어볼 순 없을까요? 이거 그러면 우리 밤새야 돼요. 밤새야 되고. 됩니까? 예. 그래도 네네. 이 현대로템과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들을 쭉 짚어주셨어요. 한 시청자분께서는 차트를 볼 때 볼벤과 거래량을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현대로템은 둘 다 괜찮을까요? 뭐 보조지표 보고서는 괜찮다 나쁘다라고 의견을 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매수 판단 기준과 매도 판단 기준이 이제 각자마다 달라요.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뭐가 옳다 그러다 할 수는 없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보조지표 저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후행성 지표고 우리는 이제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후행성 지표 백날 봐봐야 답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그 보조지표는 비중 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거에만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거래량 그리고 추세 이거 두 가지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지선 저항선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꼭 필수적으로 체크를 하셔도 충분히 리스크는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또 이제 수익률 이게 비교 검증하는 플랫폼에서 또 2위 좀 이제 랭크를 했었는데 저는 보조지표 안 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고 계신 게 저도 집에서 이런 거 봐요.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보조지표는 많이 집중하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기본에 좀 충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량에 사실 다 녹아져 있거든요. 약간 거래량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할 수가 있는데 상승은 하는데 거래량이 없다.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거래량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에서 거래는 꺾였어요. 그러면 일단 하락 추세로 전환할 수 있는 시그널에 대한 근거가 나왔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다시피 약간 중요한 기본기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를 보기보다는 기업의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차트를 본다면 거래량과 추세, 지지선과 저항선을 잘 본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이 또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잖아요. 다음 주면 9월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9월에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예, 일단은 이번 달만 놓고 본다고 하면요.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많게는 5%까지도 빠졌었습니다. 지금 이제 회복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모두 다 이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승장이 오면 가장 베스트고 사실 무난한 시장만 연출이 돼도 수익 내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9월이랑 10월 같은 경우는 뭐 옵션 만기일 당연히 예정이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금리에 대한 리스크도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보수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PC 이제 발표 앞두고서는
중에서는 외국인이 많이 매도세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메이저 수급들도 지금 이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앞전에 말씀드렸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관세를 부과하면서 그 관세가 이제 경제 지표에 매겨지는 게 9월하고 10월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변동성은 더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시장 영향으로 이제 같이 하락하는 저평가 종목들은 오히려 분할 매수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평가 섹터나 종목은 어떤 쪽으로 보고 계세요? 그거 섹터로 얘기하면 크게 이야기해 주신다면? 이것도 이제 밤새야 되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반도체 쪽에서는 네. 한미 반도체 여러분들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적도 좀 나오고 있고 수주 잔고도 좀 나오고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동떨어진 업종, 약간 이런 거는 비중 줄이시면 좋아요. 저도 이제 신재생 좋아하고 풍력, 태양광 좋아하는데 그나마 태양광은 가능성이 있어요. 한 연말 전까지는. 근데 이제 아직까지 뭐 풍력 자체가 지금 이제 투자 심리도 안 좋고 업황이 부진하기 때문에 약간 그래도 여러분들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월에는 변동성이 조금 있을 수 있는 그런 달인 만큼 우리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저평가된 종목에 집중해보자라는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매니저님 이렇게 어제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더 많은 인사이트 듣기 위해선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예, 오늘 사실 별로 말씀 못 드렸습니다. 이 내용들 제가 좀 더 해가지고요. 내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링크를 네이버 밴드에 걸어두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밴드에 송유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 라이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거래, 다음 달에도 정말 많은 수익 기대를 해보면서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주식남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